네, 5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 담도, 췌장의 해부하고 기능을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에 관련된 검사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360페이지 신체검진부터 해서 364페이지까지를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먼저 검사 부분을 보면 페이지 364페이지에 보면 임상검사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조를 하시고 하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우리가 이제 간 담독에 췌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상 병리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단백질하고 알부민이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 알부민 수치 우리가 요거 지난 시간에는 다 배웠죠. 단백질하고 알부민 수치. 네, 그래서 요 수치를 반드시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게 간이 안 좋으면 단백질하고 알부민 수치도 파악을 해야 되고, 탄수화물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아밀라제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그죠? 지방 대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HDL, 리파제 이런 그 수치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즙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TB, DB, IB, 토탈 빌리루빈, 다이렉트 빌리루빈, 인다이렉트 빌리루빈. 그 다음에 비타민 K나 응고인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PT, PTINR, PTT, APTT, 그 다음에 CBC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CBC,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이다. 그러면 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WBC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WBC.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염 수치일 때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프로테인하고 알부민 수치. 그죠? 이거는 영양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영양, 우리 앞에 영양에서도 배웠었죠? 영양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얘는 또 누구라고도 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에서 8g, 알부민은 3.5에서 5.5g 정도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알부민은 뭐랑 또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교질삼투압. 교질삼투압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혈관의 알부민이 줄어들게 되면 이 알부민은 혈관 안으로 수분을 잡아당기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부민이 없으면 이게 혈관이다. 그러면 여기가 알부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수분을 잡아당기는 물을 잡아당겨서 혈액에 그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해주는데, 알부민이 부족하다 간이 그죠? 알부민 생성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이 세포 외, 여기가 세포 외잖아요. 세포 외로 혈관으로 가져오지를 못하니까 이제 부종이 생기고 물이 세포에 차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부민 수치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단백질 대사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에 관련된 게 뭐라고 있어요? 아밀라제랑 그 다음에 요 지방에 되는 리파제. 그래서 요 췌장 관련해서는 아밀라제, 리파제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아밀라제, 리파제가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65에서 160 유닛 퍼 리터 아니면 1.5 유닛 퍼 밀리리터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유닛 퍼 리터로 해서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20에서 150까지 아밀라제는, 그 다음에 리파제는 13에서 60 정도 유닛 퍼 리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도 좀 알아두셔야지 우리가 췌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수치도 이제 반드시 애울 필요는 없지만, 암모니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간에 문제가 생기면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지가 않으면서 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 수치도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긴 하겠죠. 간에서. 그 다음에 TG
그 다음에 LDL, HDL, 그죠? 이거는 지방대사에 관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으면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HDL 수치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고지방식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고혈압이나 당뇨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랑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요거 중성지방이에요. 얘가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는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 트리글리세라이드는 150 이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LDL하고 HDL 아까 이야기했었어요. LDL은 나쁜 거,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 HDL은 콜레스테롤이 적게 들어있는 지질단백. 요거 두 개 다 뭐예요? 지질단백이잖아요. 예, 지질단백 수치에 LDL은 130 이하가 돼야 되고 HDL은 60 이상이 되면 40 이상이 되면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담즙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 한다 그랬어요? 토탈 빌리루빈, 인다이렉트 빌리루빈, 다이렉트 빌리루빈 수치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여기는 1 정도 되고 여기 0.1에서 0.8, 0.1에서 0.5 정도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응고인자, PT, PTT는 아까 수치 다 했죠? 11에서 12.5, 그 다음에 PTT, APTT는 얼마? 30에서 40초. 그죠? 그래서 요 PT, PTT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간 내에서 효소가 있어요. SGOT라고는 OT 효소하고 PT 효소고, 그래서 OTPT라고 해서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그죠? 간 기능을 보는 검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요하죠. 그래서 AST, ALT는 간에서 생성되는 효소인데 이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 효소가 올라갑니다. 효소 수치가. 그래서 요 OTPT 수치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다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64페이지에 보면 백혈구 수치 알아둬야 되고 감염 때문에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수치, CBC 출혈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PT, PTT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OTPT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여기는 30 이하면 되네요. 그죠? 아까 저는 50 이하로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30 이하. 이제 병원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ALP라고 해서 이것도 간에서 나타나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 수치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 OTPT랑 ALP가 간에 문제가 있으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리루빈, 총 빌리루빈, 간접 빌리루빈, 직접 빌리루빈 함께 했고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 암모니아 올라간다 그랬죠. 단백질, 알부민, 그 다음에 감마글로불린, 에이지레티오 이거는 이제 만성 간염에서 나타나요. 이거 나중에 하고 알파베토 프로테인은 우리가 간암 그죠? 이게 뭐예요? 종양 표지자죠. 종양 표지 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파베토 프로테인. 그다음에 아까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아밀라제, 리파제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아밀라제, 리파제 수치. 그래서 지금 364페이지에 있는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오셔서 방사선 검사가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는 담낭, 췌장 이것들 다 같이 간까지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먼저 담낭 조영술이 있습니다. 콜란지오그래피라고 하고 경피적 간담관 조영술이라고 하는데 얘는 퍼큐테니어스 트랜스 헤파틱 간을 통해서 콜란지오그래피 콜란지오가 뭐예요? 담낭이죠. 담낭을 보는 검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늘이 어디로 들어가요? 간담관 부위에 피부, 이게 간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영제를 주입해서 간 담도계를 관찰하는 게 PTC라는 검사예요. 퍼큐테니어스 트랜스 헤파틱 콜란지오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사는 역행성 내시경 담관 췌장 조영술인데 엔도스코픽 레트로그레이드 역행성 콜란지오 팡크리아틱 콜란지오가 담낭이잖아요. 담관 그 다음에 팡크리아틱이 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낭하고 췌장을 보는 검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 식도를 통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여기랑 담관이랑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기 코 입 위 들어와서 12지장 들어와서 담낭이랑 췌장으로 조영제를 쏴가지고 보는 검사가 ERCP라고 합니다. 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까 PTC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간이 있으면 이 간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내시경을 넣어서 하는 요 ERCP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ERCP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엔도스콥, 레트로그래픽, 콜란지오 판크레아틱 그래픽. 그래서 담낭하고 췌장을 조영제를 넣어서 볼 수 있는 검사가 ERCP 검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아까 방금 말했는 PTC나 ERCP를 하다가 보니까 담낭에 담즙이 고여 있거나 그 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석을 제거를 하려고 해요. 예, 그 하는 방법이 이제 이 외류술이라는 엔도스콥 나소 빌리어리 드레이너지에서 외류법이라고 배액시키는 방법입니다. 담즙을 배액시키는.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담관, 담즙을 감압시키는 그래서 그 고여있는 담즙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EMBD라고 합니다. 자, EMBD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금 ERCP 있죠. 그렇죠? ERCP를 할 때 하는 그래서 요거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요 담즙을 분비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EMBD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EMBD는 코로 들어와요. 여기 혹시 검정색 보여요? 해볼게요. 여기가 코예요. 여기가 사람. 네, 코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가지고 여기 그죠? 고여 있는 요 담관에 고여 있는 요거를 요 어디로 여기로 빼는 거예요. 코로.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그죠? 여기 담관에 있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여기에 고이게 만드는 요 방법이 EMBD 방법이에요. EMBD는 곧 뭐 할 때 그쵸? ERCP 할 때 ERCP로 이렇게 해서 그 담관을 보려고 했더니 담관에 뭐가 쌓였어요? 담즙이 쌓였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요 튜브 백을 이용해 가지고 EMBD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EMBD라는 방법은 요 담즙 내에 있는 튜브를 통해서 담즙을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로 해요?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코로 넣어 가지고 5 내지 8프렌치로 코로 넣어서 코와 얼굴에 배액관이 나와 있어서 환자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위험성이 좀 적은 게 이제 EMBD 방법이고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PTC 방법이 있고 검사 방법이 ERCP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ERCP를 하다가 담즙이 있다. 고여 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EMBD 방법으로 드레이너지를 시키는 거예요. 드레이너지. 자, 경피적 경관 담즙 배액술이라는 퍼큐테니어스 트랜스 헤파틱 빌리어리 드레이너지 PTBD라고 합니다. PTBD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방법이에요.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를 뚫었어요. 피부를 뚫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담관에 있는 요거를 배액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뚫어서 요 뚫어가지고 관을 여기 안에 그죠? 담관 안에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백을 연결을 하는 것이 PTBD 방법이에요. PTBD. 그러면은 얘는 이 PTBD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PTC 하면서 하는 것이 배액하는 것이 PTBD 방법이죠. 이해가 되셔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보시면 지금 검사 방법이 요 담낭 조영술, 그죠? 경피적 간 담관 조영술하고 역행성 내시경 담관 췌장 조영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TC하고 ERCP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 PTC 방법하고 ERCP 방법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PTC는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검사하는 방법이고 ERCP는 이렇게 코로 내시경을 넣어서 검사하는 방법이고 그렇죠?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뭐가 쌓여 있어요? 예, 담즙이 있어요. 그래서 경피적 담관 조영술로 해서 봤을 때 이거 들어가서 봤더니 있어요. 담즙이 막 쌓여서 고여 있어. 담석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방법을 할 때 PTBD 방법으로 배액을 시키고 ERCP 방법으로 들어가서 했을 때 배액시키는 방법이 이제 EMBD 방법으로 드레이너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경피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은 이걸 뚫고 들어가니까 이제 감염이나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ERCP는 그래도 좀 덜하죠.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는 ERCP를 많이 하고 EMBD를 많이 환자한테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검을 많이 하는데, 생검은 어떤 거냐면은 검사 전에는 이제 간 생검을 할 때는 간은 응고인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해야 되고 소화를 담당을 하는 거니까 응고 검사를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응고 검사를. 그리고 앙화이나 자측이를 해서 옆에 이제 간이 이렇게 있으면 간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옆을 뚫고 들어가서 생검을 하게 돼요. 검사를 생검을 하고 나서는 바이탈을 해야 되고 이쪽을 눕혀야 되겠죠. 그래서 우측이 아까 좌측이 했다면 우측이로 눕게 하고 출혈 예방해야 되고 그래서 뭐를 하냐면 비타민 K를 투여를 합니다. 얘가 비타민 K가 뭐예요? 응고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K IV로 투여해서 출혈이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막염이나 기흉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추석 전에는 생검 전에는 응고인자 검사 PTPTT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 후에는 출혈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K를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복수천자 검사를 해볼게요. 자, 복수천자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알부민이 부족해요. 간에서 알부민을 못 만드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가 혈관이에요. 그리고 요건 세포 내, 요거는 그래서 세포 외죠. 여기에 이제 알부민이 있어야지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을 잡아당겨서 얘를 소변으로 밖으로 뺄 텐데, 그죠? 여기에 있는 수분이 알부민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있는 뇌에 있는 수분을 얘로 혈관으로 잡아당기지 못해요. 그래서 세포 내에 수분이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 안에 이렇게 수분이 쌓이게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복수라고 합니다. 복수. 아사이티스라고 해요. 아사이틱. 그죠? 복수라고 하고 이 복수를 이제 이렇게 요 X표 쳐진 데 있죠. 여기 부위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이 복수 찬 물을 빼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수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천자 하기 전에는 첫 번째 이걸 뚫으면은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방광이 있어요. 그래서 방광이 혹시 천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광을 비우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보다는 요 좌측, 우측, 하복부에다가 바늘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균 쪽으로 해야 돼요.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수천자 세트가 있어요. 세트. 그래서 드레싱 세트처럼 세트가 있어서 그 세트를 꽂아서 요 바늘을 꽂고 여기다가 병을 연결을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물을 빼는 거예요. 근데 복수를 많이 찼다고 해서 그거를 다 빼버리면 안 돼요. 한꺼번에 많이 떼면 몸 안에 있는 이제 수분이 확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량 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압,
빈맥, 요게 저혈량 샥의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혈압, 빈맥, 창백, 호흡곤란이 있는지 반드시 사정을 해야 되고, 복수천자 할 때 꼭 반드시 바이탈을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후 복수천자 할 때 전후 간호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스테로이드하고 엔세이드 약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그 위 관련돼서 쓰는 약이 스테로이드랑 엔세이드, 면역 질환에 많이 쓰이는 게 스테로이드, 자가 면역 질환에, 그쵸? 그리고 엔세이드도 배우셨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통제는 크게 그 마약성 진통제랑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거고요.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는 중추신경은 억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진통제를 쓰려면 비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는 몰핀, 코데인, 페날딘 이런 것처럼 중추신경계를 억압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스테로이드나 엔세이드 계통의 약은 비마약성 진통제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스테로이드랑 엔세이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포막에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에 인지질이 있어요. 그죠? 이 인지질이 혈액으로 빠져나와서 아라키돈산이 돼요. 그죠? 이 아라키돈산이 되고 이 아라키돈산이 콕식1이라는 효소하고 콕식2라는 효소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냅니다. 콕식1과 콕식2에 의해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인지질,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이 아라키돈산이 되고 아라키돈산이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는 세포막이 아라키돈산이 되는 것을 막아요. 그것이 스테로이드 제제가 하는 기능이고 아라키돈산이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되려고 콕식1, 콕식2의 작용을 받는데 이 콕식1, 2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엔세이드예요. 엔세이드 약.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스테로이드든 엔세이드든 이거 둘 다 결국은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이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스테로이드 제제는 여기에 기능을 맡기 때문에 요 아라키돈산의 요 기능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스테로이드가 더 강해요? 엔세이드가 더 강할까요? 그쵸. 스테로이드 제제가 훨씬 더 강하겠죠. 요 위에서의 통제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엔세이드는 콕식1하고 콕식2에서만 작용을 해서 이거 두 개만 못하게 하는 거지만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윗단계에서 여기 전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그러면 스테로이드 작용은 무슨 작용을 하냐면 소염, 진통, 면역 억제의 기능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콕식1 아라키돈산이 콕식1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서 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트롬복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혈소판 응집에 관여를 합니다. 이게 콕식1은 위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서 위를 보호를 해주고 트롬복신을 만들어서 혈소판 응집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콕식2는 프로스타사이클린을 만들어서 염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염증을 유발한다는 소리는 염증, 우리가 국소적 염증이 생기면 네 가지 있죠. 발적, 발열,
통증, 그 다음에 부종, 종창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 4가지의 증상, 염증을 유발한다는 소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면역을 증가시켜 준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생기니까 요 발적, 발열, 통증, 부종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스테로이드 제제든 엔세이드든 이거를 해요, 못해요? 그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이 안 만들어지니까 위 보호가 안 되고 트롬복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혈소판 응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2의 기능도 못하게 하니까 프로스타사이클린이 안 만들어지니까 염증도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발적, 발열, 통증, 부종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그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소염, 진통, 면역 억제의 기능을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약이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이 대표적인 약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 트롬복신 합성 억제, 프로스타사이클린 합성을 억제를 해서 요 진통, 해열 역할, 면역 억제의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반대로 방금 말한 것처럼 얘가 위 보호가 안 되고 염증 유발이 안 되고 혈소판 응집이 안 되니까 부작용으로 생기는 것이 뭐가 생겨요? 그죠? 위 보호가 안 되니까 위궤양이 생기고 혈소판 응집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 약 이게 뭐예요? 엔세이드. 얘도 소형 진통 기능을 하고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이것이 대표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콕식1 아까 트롬복신하고 프로스타글란딘 안 만들어지고 콕식2에서 PGI가 뭐냐면 프로스타사이클린을 억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위산 보호로부터 여기는 역해를 해주고 응집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염증 작용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얘도 위 보호가 안 돼서 위궤양이 생기고 혈소판 응집이 안 되니까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테로이드 약이나 비스테로이드 엔세이드 약은 작용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훨씬 강한 거죠. 근데 스테로이드 약을 먹든 엔세이드 약을 먹든 위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위궤양이 생기니까 반드시 무슨 약을 아까 주라 그랬어요. 그죠? 위장 보호제를 반드시 같이 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포의 인지질이 아라키돈산이 되고 아라키돈산은 콕식1, 콕식2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서 위보호를 해주고 트롬복신 만들어서 혈소판 응집을 해주고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서 염증 유발을 해줍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제제는 세포 인지질이 아라키돈산이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 밑에 작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고 엔세이드는 콕식1하고 콕식2에 작용을 해서 위보호 혈소판 응집 염증 유발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테로이드 제제나 엔세이드는 위보호도 안 되고 혈소판 응집도 안 되고 염증 유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유발이 안 되니까 통증도 안 느끼고 그죠? 얼마나 기분이 좋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우리가 만병통치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위 보호가 안 되니까 부작용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위궤양이 생기고 혈소판 응집이 안 되니까 출혈이 생기고. 그죠? 염증 유발이 안 되니까 뭐가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고 위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사이토텍이나 위장 보호제를 반드시 같이 투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나 엔세이드는 스테로이드 대표적인 약이 뭐라고요? 프레드니솔론, 덱사메타손, 그 다음에 엔세이드는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해서 간, 담도, 췌장에 우리가 그 검사 관련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랑 엔세이드 계통을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질환으로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재 364페이지 검사 좀 잘 확인해 보시고 그거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